안녕하세요. 앞서 우리는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호와 수식, 그리고 쌓여가는 데이터 정리에 지쳐서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야 될지조차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는 과학적 글쓰기이고 과학적 글쓰기의 목적은 연구 수행과 결과 보고입니다. 과학적 글쓰기는 논문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 노트, 연구 노트 등을 작성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글쓰기를 운전에 비유해 봅시다. 레이싱 선수는 0.01초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교하게 핸들과 악셀레이터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전 스타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운전을 통해 경기를 이기는 것이고 후자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적 글쓰기를 하는 목적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에 몇 시간씩 공을 들이면서 역작을 만들어내는 작가들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연구의 수단으로서의 글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과 같이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과학적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원칙 첫 번째를 알아봅시다. 글쓰기의 시작은 문장입니다. 문장의 첫 운을 떼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문장을 적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글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밀 스미스가 출연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주인공 형사 윌 스미스가 연기한 그 형사가 단서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에 기록된 프로그램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프로그램은 미안,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화의 중후반에 주인공이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프로그램에 질문을 합니다. 이제서야 프로그램은 그것이 옳은 질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질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 왜,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적으려는 모든 문장, 즉 질문하려는 모든 문장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 이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논문의 서론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시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길어야 되지만 일단 이 예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점과 모서리로 이루어진 1차원 도형이다. 어떤 그래프의 각 점을 색을 칠하되 모서리로 서로 만나는 두 점이 서로 같은 색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모든 점을 색칠할 수 있는 최소 색의 수를 우리 그 그래프의 색칠수라고 한다. 우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색칠수의 상한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 여기서 첫 문장은 연구 대상인 그래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색칠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무엇을 연구하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 논문의 제목을 그래프의 색칠수의 상한에 대하여 라고 해봅시다. 이 제목을 읽자마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 세 가지 질문, 그래프란 무엇인가, 색칠수란 무엇인가, 무엇을 연구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즉 서로는 이 간단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의 두 번째 원칙은 완전한 문장으로 적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조식, 즉 핵심 단어를 나열하여 기록한 서술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한 서술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길고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적음으로써 연구자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이 연구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가정합시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음성 인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음성 인식이 무엇인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 대강 알고 있는 것을 대충 적는 것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화살표, 문자라고 적었다고 해봅시다. 음성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요. 이 경우 음성, 화살표, 문자라는 답을 통해서 더 이상 질문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막다른 벽에 부딪혀 사고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질문, 음성 인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적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이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라고 적었다고 해봅시다. 즉 음성 인식의 본질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음성 인식을 알고리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의해도 괜찮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는 우리가 음성 인식에 대한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바로 우리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후속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음성 인식 알고리즘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슨 언어에 대한 음성 인식인가? 현재까지 개발된 음성 인식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음성 인식 알고리즘의 배경 이론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개발된 음성 인식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음성 인식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 해당 분야에서 음성 인식이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등등 너무 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던져집니다. 여기에 각 질문에 대한 답에서 또 파생된 질문을 추가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인 음성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적었을 뿐인데 써야 할 글이 이미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장들은 모두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즉, what은 우리가 연구하려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시도되었지 않은 방법은 무엇인가? 등입니다. 이 외에도 어떤 상황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미 연구된 결과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질문은 서론에서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 주제를 처음 접할 때 what이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처럼 연구의 시작은 what이라는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 쓸 때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도 글을 쓰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의 핵심 개념입니다. 왜에 해당되는 why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가? 또는 연구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당되는 how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얻어진 결과를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얻는 답이 핵심입니다. 논문과 보고서에 적는 모든 문장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읽을 때에도 각 내용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유추해 가면서 읽으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글쓰기의 마지막 원칙은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글은 사고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TV는 1차 매체라고 하고 책은 2차 매체라고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TV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뇌에서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글을 통해 전달된 정보는 뇌에서 재해석 과정을 거칩니다. 논문과 같이 체계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순서가 글의 순서로 인해서 꼬이기 시작하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장을 만들어낸 질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무엇, 왜, 어떻게에 해당되는 질문의 순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의 흐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라는 질문이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가 자연스러우려면 그 문장의 모태가 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풀이의 변환을 이용한 음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고속풀이의 변환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순차적으로 음성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왜 고속풀이의 변환이 음성 분석에 효과적인가? 고속풀이의 변환의 배경 이론은 무엇인가? 본 연구가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고속풀이의 변환을 적용하였는가? 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해서 완성을 하면 하나의 서론이 완성됩니다. 또한 각각의 질문을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서 논문의 목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단과 문단, 더 나아가서는 글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what, why, how의 영역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중에 본 연구가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what과 why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문장의 핵심입니다. 또한 질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하나의 질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질문을 스레드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적 글쓰기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문장을 쓰기 전에 질문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완전한 문장으로 적는 것,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에도 좋은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차시에서는 글쓰기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